자, 종속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 앞에서 처리를 했죠. 예, 이제 종속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다중 종속 변수를 가지는 실험 설계를 했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험 설계를 해보죠.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하는데 CCD 중심 합성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회전할 때 알파 값이 얼마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겠죠. 이건 오쏘거나 CCD일 때, 이건 스피리컬 CCD일 때 이런 거는 이제 이론에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거니까 그 중심점의 수를 2개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리고 이것도 디폴트. 자, 반복수는 3개만 하고요. 자, 이제 반응 변수가 여러 개예요. 최대 이제 10개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한 5개만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하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5개 이렇게 나타나요. 5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어 있죠. 이렇게 비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화면으로 이거를 넓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어 있는데 이것을 난수 값으로 채워서 아웃풋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80? 그대로 합시다. 모든 반응 변수에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1번부터 5개의 반응 변수까지 이렇게 난수를 채워줬어요. 근데 난수의 이제 측정 단위가 비슷하니까 몇 개는 측정 단위를 좀 작은 숫자로 해볼까요? 현재 활성화된 거는 예를 들어 평균이 30? 30 편차는 10 그렇게 해서 하고 겹쳐 쓰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5번의 종속 변수의 값은 평균이 제로고 표준 편차는 한 7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보죠. 그럼 마이너스도 있고 그렇겠죠. 이게 중심점이 바로 이제 2개가 아까 2개로 지정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2개가 나왔죠. 그래서 종속 변수가 5개가 된 거예요. 자, 망대 특성으로 합시다. 망대 특성.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거는 이제 균형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노바를 하면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기 모형에서 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반응 모형을 적합해 보면 5개 좀 많긴 하네요. 자, 요렇게 옆으로 5개가 나타나요. 이렇게. 자, 밑으로는 이와 같이 이제 표준 편차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SMB가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반응 변수 1, 2, 3, 4, 5, 6, 5까지 옆으로 5개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 변수 5개가 이렇게 있죠. 파레토를 작성하면 파레토가 이제 밑으로 5개가 나타나요. 반응 변수 이게 3이죠. 이게 4고 이게 5고. 나머지는 똑같고요. 자, 표준 편차는 이렇게 됐고 SMB는
이렇게 됐고, 그렇죠? 잔차 분석표를 하면 이제 표가 5개가 옆으로 나타나겠죠, 당연히. 양이 많으니까 살짝 좀 느려졌네요. 옆으로 이렇게 5개. 일반적으로 정석 변수가 여러 개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리고 실험 설계할 때도 좀 까다롭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응 변수 1, 2 해서 옆으로 5개가 그림이 나타납니다. 자, 스테바이즈를 하면 보다시피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스테바이즈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을 지정하면 스테바이즈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11개 중에 4개가 됐죠. 그래서 RG 테이블에 적용하면 반응 변수 4죠. 4에 이렇게 적용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스테바이즈 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스테바이즈 시트로 와서 1번을 바꾸고 1번으로 바꾸고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 역시 여기도 4개만 진입됐죠. 적용하면 1번에다 또 적용하죠. 자, 옆에 보면 아까 여기다 적용했죠. 자, 이거를 이제 SMB를 해볼까요? SMB 1번을 해봅시다. 1번을 바꾸고 스테바이즈 적용하면 하나 들어왔네. 하나. SMB.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달랑 들어왔네. 하나만 선택됐어요. 이런 경우에. 자, 최적화 실행을 해서 자, 반응 변수가 여러 개니까요. 반응 변수 이렇게 됐죠? 5개. 그 다음에 SMB 반응 변수 1 제약 조건을 집어넣으면 이와 같이 되죠. 이와 같이. 자, 여긴 제가 좀 프로그램을 다시 수정해야 되겠네. 안 바뀌는데. 그렇지, 뭐 이거는 아니 이거 안 바뀌는 게 아니라 SMB 이제 반응 변수 5에 SMB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Y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1번일 때 반응 추정이 예를 들어 목표값이 100을 넘어야 된다. 이거 100은 안 되겠다. 이게 단위가 700이잖아요. 이게 1번에서는 한 1000을 넘긴다. 이렇게 하고 2번도 1000을 넘기는 걸로 하고 3번은 지금 단위가 좀 작죠. 3번은 100을 넘기는 걸로 하고 4번은 이거 1000 5번은 목표값이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볼까요? 0. 자, 그래서 최적화 실행을 하면 좀 많긴 해도 우연찮게 플러스 1에 다 최적이 돼버렸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최적 모수를 선정한 거예요. 그 그래프에서 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이거 연습판이라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복사해 가지고 모형을 좀 복구를 좀 합시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렇죠? 이렇게 넣어주고 그럼 이제 다 살아났죠? 자, 이렇게 넣어준 상태에서 최적화를 실행하면
음. 자, 1, 2, 3 원래 최적화했던 것이 다시 그냥 올라오게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뭐 지금 상태는 일일이 다시 지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좀 불편하긴 하네요. 그건 제가 업그레이드 다음 판에서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이미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 최적 수준에 대한 조건이 여기에 올라오도록, 예. 그래야지 뭐 있는 데서 살짝살짝 수정을 하지, 없으니까 이게 엄청 불편하네요. 그죠? 예. 이것도 프로그램이 간단하지는 않겠어요. 이거 하느라고 제가 아주 죽을 똥을 쌌는데, 예. 하여튼 RSM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RSM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이거와 같이 5개가 옆으로 쭉 나타나요. 5개 베리어블에 해당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3번 이렇게 하면 이게 세 번째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제목 여기 세 번째요. 세 번째를 회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면. 물론 이걸 눌러도 되고요. 왜냐면 지금 이쪽으로 멀어졌으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단추를 사용하게, 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화면에서 사라져 버리면 누를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정지를 하고 1번을 보면 1번은 좀 돌려줘야 제대로 보이겠는데, 스톱. 예. 자, 요거를 사용해도 돼요. 요거를. 자, 요거를 한번 사용해서 요걸 돌려볼게요. 자, 2번. 2번 이쪽으로 타고 왔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쪽으로 옆으로 제껴놓고 제가, 네, 이렇게. 최적은 여기죠? 예. 자, 4번은 이렇게, 최적 수준은 여기입니다. 자, 5번. 잘 보이게 이제 각도를 트는 거예요. 자, 5번. 최적 수준 여기고.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동을 하면 잘 보이는 방향으로 다 틀어놨죠? 네. 자, SMB는 볼까요? SMB? SMB는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 SMB는 이거는 계산 못했죠. 왜냐하면 모형에서 아까 스텝와이즈 리그레션 하면서 하나만 달랑됐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는 2개가 돼야지 RSM 플랫을 그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것 뿐이에요. 자, 이건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작을수록 좋죠? 자, 그래서 정속 변수 y가 많아졌을 때, 많을 때 어떤 식의 아웃풋이 배열돼서 나타나는지를 자 살펴봤는데요. 나머지 뭐 다 똑같아요. 예, 해석하고 뭐 하는 거는 다 똑같은 상황. 예, 그래서 조건을 주어주면 이와 같이 제약 조건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5개. 5개 다 줬으니까. 최적화 실행에서 자, 반응 1의 SMB가 예를 들어서 100보다 커야 된다. SMB는 무조건 커야 돼요. 이렇게 하고 SMB, 이렇게 하고 SMB, 이렇게 하고 SMB, 이렇게 하고 SMB. 실행을 하면 SMB 역시 최대가 되려면 다 1이 돼야 돼. 예, 그러한 결론이에요, 지금. 있죠?
자, 종속 변수가 많은 경우에 이제 그걸 살펴봤습니다. 자, 저장하지 않기로 하고요. 자, 이제 다른 메뉴를 살펴봅시다. 자, 여기 반응 회귀 모형 적합에서부터 최적화까지 바로 앞에 영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영상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이걸 한번 다 지워 볼게요. 분석 결과 시트를 다 삭제를 하고 자, 예를 들어 최적화에서 반응 회귀 모형을 적합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적합하지 않고 반응 최적화를 하겠다, 아니면 뭐 상호작용 등고선 반응 도표를 그리겠다,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회귀 모형이 없으니까 회귀 모형 실행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yes 하면 회귀 모형을 실행하는데 이제 다음 단계에 그 그림 그리는 이제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설정을 하고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등고선 도표를 그려주는데 반응 회귀 모형을 적합시켜 버리죠. 적합하고 그 다음에 등고선 도표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런 등고선, 즉 등고선 도표를 만약에 그린다면 먼저 반응 회귀 모형을 적합해야지 등고선 도표나 이 RSM 도표를 그릴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메뉴를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게 지금 한번 클릭했죠. 그 다음에 최적화에 한번 클릭하죠. 물론 당연히 이 최적화가 뭔지 알고 클릭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번째 들어와서 클릭을 하죠. 이와 같이.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해당된 최소한의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자, 이런 절차들이 분석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신경 쓰여요. 피곤하고. 왜냐하면 메뉴를 이렇게 눌러 가지고 이렇게 하부 메뉴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 자체가,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다 얹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즉 이 시트에서 분석을 더 진행할 경우에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 놓은 거고, 만약에 여기서 잔차 분석표를 작성을 하고 나면 이 분석표에서 더 진행되는 것은 잔차 도표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잔차 도표의 그 명령 단추가 이렇게 달랑 하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메뉴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게 만들려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이 메뉴를 눌러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고 하는 것이 굉장히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최소화하려고 이렇게 해당된 시트에서 확장될 경우 뭘 볼 수 있느냐,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자, 곧장 잔차 도표를 작성을 만약에 한다면, 예를 들어서 두 개 삭제합니다. 삭제했을 때 여기에서 잔차표를 출력하지 않고 잔차 도표를 만약에 한다면 당연히 잔차 분석표를 거쳐서 간다는 것쯤은 우리가 이제 몇 번 해보면 그냥 당연히 그렇다는 걸 알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곧장 진도를 넘어가면 잔차 도표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잔차표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잔차표 만들까요? 물어본다고요. 그럼 무조건 그냥 yes 해야 되겠죠, 저런 거는. 그러면 만들고 곧장 잔차 도표를 그려요. 이 잔차가 있어야지 잔차 도표를 그리니까요. 그런 식으로 지금 메뉴를 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반응 회귀 모형 적합한 이 부분이 가장 이 DOE 어널리틱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석 방법이고, 이게 결국 최종적인 기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보다 더 집중이 돼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적합 모형을 적합 모형의 어떤 항들을 가지고 이 모형을 설정할 거냐, 그리고 이 모형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이 모형의 적합도, 설명력이 얼마나 좋으냐, 까지, 즉 설명력이 좋은 모형식을 적합하는 데까지, 그 다음에 그 적합된 모형을 최적화하는 것. 최적화하면 당연히 이제 최적 수준 조합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최적 수준 조합을 가지고 RSM 그래프에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 거기까지가 모형 적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메뉴들은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이 공적 능력은요, 공적 능력 진단과 공적 능력 분석이라고 있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건 같은 거예요. 능력 진단은 여기 합성률 데이터를 사용해요. 자, 눌러볼게요. 클릭을 하면, 자, 합성률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요거죠, 요거. 요 데이터. 77, 75잖아요. 77, 75라는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 실험 계획에서 실험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실험점에 대한 그 실험값들에 대한 공적 능력이에요. 물론 이 분석을 할 필요 없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공적 능력이 보면 이렇게 온오프 하면 그래프가 온오프 됩니다. 온오프 되고, 지금 이 관측, 이 각 처리 조합별로의 이 관측값에 대한 공적 능력을 여기다 표시를 했는데, 식스시그마 수준이에요. 이 데이터는. 자, USL, LSL이 지금 대략 추정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추정해서 넣는 값이 아니죠.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인 경우에 LSL, 당연히 LSL과 USL이 결정이 나야 되는 거예요. 자, LSL, USL이 돼 있는데 LSL이 대략 한 50이다. 50이고 USL이 100이다. 그리고 목표값은 75다. 그러면 입력된 값이 이와 같이 표시되고, 그 해당하는 시그마 값이 3.59라고 나타나요. 자, 요거는 이제 이 중심을, 이제 가운데 그래프를 중심으로 해요. 외곽에 몇 개, 4칸을 비느냐.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 클수록, 이 숫자가 커지면 클수록 그래프는 가운데로 모아지겠죠. 그냥 뭐 이런 거는 눌러보면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수점 이하 자릿수 한 자리인데, 여기 X축의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늘렸다 줄였다 해주는 거고, 정규 곡선은 이렇게 빼면 히스토그램만 남습니다. USL, LSL 값들, 그 다음에 타겟 베리어블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계산하느냐, 레인지를 하느냐. 근데 이거 뭐 2개짜리는 차이도 없어요. 구간수는 12개냐, 이 막대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간수를 뭐 작게 하면 많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공적 능력에서 공적 능력 분석을 하면 별개의 시트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자, 이건 역시 별개 시트가 올라오는데 이거랑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여기서는 뭘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사용자가 연구를 하다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난수 값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노말의 난수를 만들어 볼까요? 노말의 난수인데 인버스를 해야죠. 인버스. 자, 그랬을 때 이제 확률은 R에 현재하면 0과 1 사이에서 움직이는 난수니까 랜드를 하고,
평균은 한 60, 그리고 표준 편차는 한 10 정도 잡읍시다. 그렇게 하면 이와 같이 난수가 만들어져요. 자, 난수가 만들어지는데 수점이야 한 자리에서 라운드 합시다. 라운드, 컴마 1. 이렇게 되면 이와 같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대충 한 뭐 80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난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공정 능력을 켜보면 이와 같이 되죠. 이와 같이. 예. 자, LSL은 자기가 추정하긴 한 건데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0으로 넣을까요? 30? 30이고 여기는 80으로 합시다. 80. 예. 90? 90. 이제 시그마가 4.44 정도 됐네요. 예. 타겟 베리어블은 뭐 60으로 할까요? 60. 자, 그렇게 하고 예, 조정을 하면 자, 난수니까 이거는 F9 키를 누르거나 재계산을 하면 자, 지금 계산하면 이게 바뀌겠죠? 데이터가 바뀐다고요. 노말에서 난수를 생성했기 때문에 노말 비슷하죠? 노말. 네. 요 경우는 상당히 비슷하네. 노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데이터를, 사용자 데이터를 여기다 뭐 카피해서 집어넣어도 되고, 네. 그러나 여기에 공정능력 진단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때요? 이것은 실험 계획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공정능력 진단을 하는 거고, 자, 이렇게 공정능력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별도의 워크북이 올라오면서 보세요. DOEA Process Capability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거는 실제 사용자가 다른 데이터를 복사해서 집어넣거나 여기서 뭐 난수 데이터를 만들거나 해서 공정능력 진단을 해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온오프 뭐 미니 탭에 있는 그 통계량들이에요. 예, 예, 그보다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온오프 하고 데이터를 지울 때는 이렇게 지우면 돼요. 예, 그렇지 하면 싹 지워집니다. 다시 데이터를 집어넣고 싶으면 또 이제 이번에는 저걸 할까요? 이거는 이제 뭐 30에서 100 사이의 값을 무작위로 뽑아라. 예, 뭐 그렇게 한다면 이건 노말 분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아마 플랫하게 나올 거예요. 뭐 더 해도 돼요. 이렇게 많이 해도 되는데 상관없죠. 엄청나게 한 200 몇 개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플랫하게 됐죠. 자, 지금 계산을 하면 예, 평평하게 나타나요. 평평하게. 노말 분포하고는 많이 벗어났죠. 예, 여러분 데이터가 노말에 얼마나 벗어났는지 알 수 있고 어차피 공정 능력이라는 것은 노말 분포하에서 근사적인 경우라도 노말 분포하에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사실 이와 같은 그래프의 형태가 다구치 품질공학에서도 보면 품질의 연속성을 따지는 데는 좋아요. 예, 이렇게 플랫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 품질을 측정했는데 이렇게 플랫하게 용암대지처럼 나타난다면 그 제품 품질이 나쁠 때는 굉장히 많이 나빠지겠죠. 예, 그것이 약간 좀 유니폼 분포의 형태를 따른다면 물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품질을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분포의 모양도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이게 닫겠습니다. 저거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게이지 RNR 뭐 이런 것도 나눴는데 뭐 측정 시스템 분석 이거 뭐 앞에서 제가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이거는 이제 양식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뭐 학습을 하고 그대로 데이터만 입력하면 이게 뭐 몇 퍼센트다. PNB를 계산하고 RNR 퍼센트를 계산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요건 뭐 차후에 교육과정에서 하기로 합시다.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인쇄다 뭐다 여긴 뭐 예제 데이터를 읽는 부분이고요. 메뉴를 제거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별거 없네요. 이상 사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